여명의 역사 이야기. 조선 최고의 악녀인가, 희생양인가 정난정의 진실. 이전 편 문정왕후 3부작 완결편. 오프닝 반전 도입. 조선의 역사에는 악녀로 불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장녹수, 장희빈, 그리고 정난정.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역사상 가장 간악한 여인이라 부릅니다. 권력을 탐했고 사람을 죽였으며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정난정 본인의 입장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역사는 항상 이긴 자의 편에서 쓰입니다. 정난정은 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명의 역사 이야기는 그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이용당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난정.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장 태어남이 죄였던 여인. 정난정. 그녀가 태어난 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록될 자격이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관기였습니다. 관기, 나라에 속한 기생. 조선시대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 어머니가 관기면 딸도 관기가 됩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아버지가 관리여도 어머니의 신분이 기생이면 딸의 운명은 정해집니다. 정난정의 아버지는 정윤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법 앞에서 아버지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딸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훗날 무슨 짓을 했든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두장 윤원형을 만나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윤원형을 만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윤원형이 어느 연회에서 정난정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윤원형, 문정왕후의 친오라비. 당시 조선에서 가장 빠르게 권력을 향해 달려가던 인물. 그는 이미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첩을 들이는 것은 당시 양반들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의 딸로 태어난 여인에게 조선이 허락한 선택지가 얼마나 있었을지. 윤원형의 첩이 되는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탈출구였을 것입니다. 세장 본부인을 내쫓다. 이 장면이 역사가 정난정을 악녀로 부르는
핵심 이유입니다. 윤원형의 본부인은 김 씨였습니다. 반듯한 양반 가문의 딸.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갑자기 배출됩니다. 내쫓겼습니다. 죄목은 투기, 즉 질투심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난정이 정실부인으로 올랐습니다. 첩이 본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선에서 첩이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난정이 문정왕후에게 직접 손을 썼다고 합니다. 문정왕후를 설득해 김 씨를 내쫓는데 힘을 보탰다고. 그리고 또 다른 야사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쫓겨난 김 씨가 얼마 뒤 갑자기 죽었다고.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침묵합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난정이라는 이름 앞에 악녀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내장 권력의 중심에 서다. 이제 정난정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윤원형의 부인입니다.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오라비입니다. 문정왕후는 조선의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즉, 정난정은 조선 최고 권력자의 측근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온 나라의 벼슬아치들이 윤원형에게 줄을 댔습니다. 윤원형에게 줄을 대려면 정난정을 통해야 했습니다. 뇌물이 들어왔습니다.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정난정은 그 모든 것을 손 안에서 굴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난정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윤원형이 내리는 결정의 절반은 사실 정난정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윤원형이 물으면 정난정이 먼저 답했다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역사는 정난정이 악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쓴 사람들은 조선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기생의 딸이 첩 출신이 권력을 쥐고 자신들 위해 군림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기록 속에 담긴 것은 아닐까요? 5장 을사사화와 정난정의 역할. 1545년 을사사화. 문정왕후가 대윤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린 그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 정난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정난정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거되어야 하는지, 어떤 죄목을 씌워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이 정난정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윤원형의 이름만 남겼으니까요. 그러나 당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윤원형 뒤에 정난정이 있다는 것을.
이 시기 정난정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무관과 문관이 떨지 않는 조선 최고 권력자들이 기생의 딸 앞에 서서 몸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 신분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여섯장 사치와 욕망, 정난정이 악녀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 사치였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여인, 이제 그녀의 앞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욕심껏 가졌습니다. 비단옷, 금은 장신구, 으리으리한 집, 산의 진미, 야사에 따르면 정난정의 집은 궁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의 뇌물이 그 집으로 흘러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누리는 것을 보라.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욕망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7장 문정왕후와의 관계. 문정왕후와 정난정, 이 두 여인의 관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문정왕후는 정통 왕족입니다. 정난정은 기생의 딸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여인이 조선을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정난정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오라비를 잘 돕는다 들었다. 정난정이 대답했다고 왕대비 마마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두 여인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통해 윤원형을 더 촘촘히 통제했고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신임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동맹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8장 균열의 시작. 그러나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윤원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절정에 달하자 그는 오만해졌습니다. 정난정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원형이 또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난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언제까지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알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큰 방패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 두려움이 정난정을 밤잠 못 들게 했을 것입니다.
9장 문정왕후의 죽음, 모든 것이 무너지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정난정은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짐을 쌌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원형이 먼저 짐을 쌌고 정난정이 따랐다고.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가 없으면 자신들을 향한 칼날이 사방에서 날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그토록 윤원형 앞에서 몸을 낮추던 신하들이 돌변했습니다. 윤원형은 나라를 망친 간신이다. 정난정은 요녀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윤원형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난정도 함께였습니다. 10장 유배지에 서서. 유배지. 강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 화려했던 집 대신 허름한 유배지 거처. 비단 옷 대신 거친 옷. 진수성찬 대신 거친 밥. 정난정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유배지에서의 정난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을 잘 먹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고. 윤원형은 어땠을까요? 야사는 잔인하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배지에서 윤원형이 또 다른 여인을 가까이 했다고. 정난정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11장 마지막 선택.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조정에서 사약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난정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스스로 독을 마셨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난정이 사약이 이르기 전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단 한 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한 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약을 기다리지 않은 것. 그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끝이었을까요? 기생의 딸로 태어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여인이 마지막만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한 잔의 독약으로 12장 마무리. 정난정을 다시 보다. 정난정. 악녀인가요? 희생양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입니다. 그녀는 분명 나쁜 일을 했습니다. 김씨 본부인을 내쫓은 것, 을사사화에 관여한 것, 뇌물과 권력을 탐한 것,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선택권이 없었던 출발점. 윤원형이라는 남자에게 도구로 이용당한 세월.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권력에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살, 그리고 그 권력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내쳐진 존재, 생각해 보십시오. 을사사화의 주범은 윤원형이었습니다.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독점한 것은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가장 혹독하게 기록한 이름은 정난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가장 약했기 때문입니다. 왕대비도 아니고 고위 관리도 아니고 기생의 딸 출신 첩이었으니까요. 역사는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약한 자를 비난합니다. 단경왕후, 문정왕후, 정난정. 세 편에 걸쳐서 조선의 세 여인을 보았습니다. 권력에 버려진 여인, 권력을 손에 쥔 여인, 권력에 이용당한 여인. 세 사람의 삶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 하나로 세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는지 역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클로징. 3편에 걸친 조선 궁중 여인 시리즈. 오늘 정난정 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경왕후 편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난정은 악녀였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기. 조선의 여인 시리즈는 끝났지만 여명의 역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